밥 한 끼가 관계를 지키기도 하고 무너지게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친구와 가족과 직장 동료와 때론 어색한 사람과도 한자리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관계는 시작되기도 깊어지기도 어긋나기도 합니다.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았던 말 한마디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남아 작은 불씨처럼 남아있게 되기도 하죠. 야, 요즘 네가 제일 잘 벌잖아. 오늘은 내가 쏴. 아, 벌써 계산했어? 내가 내려고 그랬는데. 나는 제일 싼 거 먹었으니까 내 것만 낼게. 농담처럼 툭 던졌지만 듣는 사람은 웃을 수 없습니다. 그 말 속에서 고마움도 배려도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말보다 더 큰 불편함을 느낍니다. 처음엔 뭐 그냥 농담이겠지 생각하며 넘깁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금이 생깁니다. 왜 항상 나만 계산해야 하지? 나는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이 만남이 나만 편한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스치고 나면 식사는 더 이상 맛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편해야 할 식사 자리가 괜히 불편해지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조금씩 멀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밥 한 끼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웃고 넘기면 되는 거 아냐?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울리는지는 당사자가 아니면 모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작 몇만 원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상대가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내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가, 그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는 말로 인한 상처가 아니라 무심함에서 비롯된 균열입니다. 그리고 밥값을 둘러싼 말 한마디는 그 무심함을 가장 은근하게 드러내는 일상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함께 시간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오가는 말들, 보이지 않는 태도와 눈빛들이 그 사람의 진심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인문 산책에서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왜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고 어떤 마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지를 한 걸음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함께 밥을 먹던 누군가가 떠오르셨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식사는 참 묘한 자리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고 해서 모두 같은 마음을 나누는 건 아닙니다. 같이 있는 그 시간이 누군가에겐 편안함이지만 누군가에겐 조용한 시험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모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만나 밥을 먹던 사이 분위기도 좋았고 말도 잘 통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익숙한 말이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사야지. 지난번엔 내가 샀으니까.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은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지갑을 꺼내는 손끝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낼 수는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밥값이 부담돼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태도였습니다. 당연히 내가 사야지.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기대와 무심함이 더 이상 웃어넘길 수 없는 감정으로 다가온 겁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난 오늘 제일 싼 거 먹었으니까 내 것만 낼게. 조용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덜 먹었는데 빼줘야 되나?
이러면 더치페이 의미가 없잖아. 말은 짧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 모두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산이라는 단어는 수학적 공식 같지만 관계에서는 전혀 다른 언어로 작용합니다.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아라는 심리가 드러나는 순간 그 자리는 단순한 밥자리가 아니라 심리전이 되어버립니다. 그 말은 나는 나밖에 모르겠다는 선언처럼 들릴 수 있고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신뢰 대신 계산기로 기억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만남 자체가 꺼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내가 내게 될까? 또 누가 무례한 말 던질까? 식사가 즐거운 자리가 아닌 감정 소모의 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모임 공지를 보고도 이번엔 빠질까? 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한두 번의 말이 관계를 망치진 않지만 그 말이 반복될 때 우리 마음엔 작고 조용한 단절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는 밥값이 오갈 때 가장 선명하게 느낍니다. 그 말 한마디 정말 그저 농담이었을까요? 반복된 농담은 농담이 아닙니다. 그건 곧 그 사람의 습관이고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예는 큰 도리를 밝히고 작은 말은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 작은 말 한마디에서 우리는 관계의 온도 그리고 나에 대한 상대의 존중을 조용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쉽습니다. 내가 낼게. 다음엔 내가 사지 뭐. 그냥 웃자고 한 소리야. 하지만 말과 행동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말은 곧 신뢰를 갉아먹는 흠이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보다 먼저 행동하며 신뢰는 그 행동에서 비롯된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말이 반복될 때 행동이 따라오는지에서 확인됩니다. 처음에 내가 낼게라고 했던 사람이 다음엔 아무 일 없던 듯 다시 빠진다면 그 말은 기억 속에서 미안함이 아닌 면피로 남습니다. 니체는 인간관계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아닌 반복된 행동에서 진정한 관계가 드러난다.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그 말에 책임을 실어야 합니다. 철학자 루소는 또 다른 이야기를 남깁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우리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계산이 끝난 후에야 아, 내가 내려 했는데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라면 그 타이밍은 달라야 했겠죠. 진심은 계산서가 나오기 전 먼저 지갑을 꺼내려는 손에서 보이고 내가 사겠다는 말보다 내가 이번에 정말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마르셀 모스는 증여론에서 주는 행위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잇는 연결이라고 했습니다. 밥값을 낸다는 것은 단순한 지불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작은 표시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그 표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내가 그 마음을 다시 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는 서로를 향한 존중과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이 냈느냐가 아닙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었는가, 그리고 나 또한 그 마음을 기대하지 않고 기꺼이 주었는가. 그 균형이 깨질 때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 틈은 작은 말 한마디로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관계가 소중하다면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한 감정을 말없이 넘기지 않고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균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원칙이 이 관계를 지키는 중심이 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먼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편한 상황에 마주했을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불편함을 감추지 않는 용기입니다. 상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분명히 불편함을 느꼈고 그 감정은 진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고 매번 스스로를 설득하다 보면 결국엔 감정이 아니라 관계 자체가 병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날카롭게 따지듯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엔 내가 냈지만 다음엔 내 차례야. 우리 그냥 돌아가면서 내는 게 편하지 않겠어? 이런 짧고 단순한 말이 상대를 당황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관계의 균형을 다시 잡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관계의 규칙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모임 자리에서 오늘은 각자 계산하는 걸로 하자. 우리끼리니까 더치페이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말은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오해를 미리 차단해 줍니다. 규칙이 없을 때 사람은 무의식 중에 기대하게 되고 기대는 종종 무례로 이어집니다. 규칙은 관계를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덜 부담스럽고 더 오래가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조용히 리셋하는 기술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같은 패턴으로 행동합니다. 밥값 타이밍이 되면 화장실을 가거나 계산이 끝난 뒤에야 미안한 척을 하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장 지적하기보다는 기회를 먼저 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보세요. 오늘은 내가 내볼래? 이번엔 내 차례야. 내가 전에 냈으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응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나 스스로도 관계를 독점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내가 늘 먼저 지갑을 꺼내고 상대가 계산할 타이밍조차 갖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상대에게 배려가 아니라 관계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배려는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상대에게도 기회를 주고 고마움을 표현하게 만들고 책임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낼게.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감정, 혹시 무심함을 견디려는 침묵은 아니었나요?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상대의 태도를 조율하는 것은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나 조금은 서툴고 누구나 관계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지적하는 대신 그 실수를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게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서로가 편안하고 마음이 통하고 작은 오해 하나에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 하지만 좋은 관계는 말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라는 것은 작은 태도, 짧은 한마디, 조용한 배려에서 쌓여갑니다. 밥값을 내는 손보다 고마움을 먼저 표현하는 입, 기회를 건네는 마음, 그리고 균형을 지키려는 태도가 그 관계를 오래가게 만듭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리를 줬고 소인은 이익을 좇는다. 의리를 좇는다는 건 꼭 뭔가를 거창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담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밥값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밥 한 끼 가지고 뭘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밥 한 끼에 담긴 마음은 작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앉았다는 건 적어도 한때는 서로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관계는 방향을 잃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는 말, 늘 비슷한 방식으로 빠져나가는 태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관계의 균형을 다시 맞출 시간입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상대를 탓하기보단 함께 걸어갈 방식을 제안하는 것.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동행이니까요. 마르셀 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그 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 기억이 다시 돌아올 때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진다고요. 우리는 누구나 조금 더 배려받고 싶고 조금 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가 배려하고 먼저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관계는 아주 오랫동안 편안한 거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조금은 지치고 서운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건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내가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겨왔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그 감정을 잠시 멈춰 서서 들여다보고 관계를 회복하는 작은 용기를 내셨다면 이미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당신과 밥을 나누는지를 잘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과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일입니다. 밥 한 끼는 단순히 위장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일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사람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인문산책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산책길을 함께 걷는 따뜻한 발걸음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